자, 오늘은 진짜 아주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는데 요새 블로그,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 이제 워드프레스 이쪽에 이제 국내 최강자를 모셨어요. 바로 이제 선한 부자 오가닉님. 와, 벌써 또 함성이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고맙게 나와주셔가지고 요새 아마 워드프레스 관련 특히 많은 분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도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대표적인 질문만 몇 가지 좀 뽑아보고 오가닉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 선한부자 오가닉을 운영하고 있는 오가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 수익화로 돈 버는 글쓰기의 원조이시죠. 저는 이제 그쪽에 다른 파생해서 블로그에다 글을 써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애드센스라는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아, 네네. 네. 그럼 현재 우리 오가닉님 그 하시는 일 좀 자세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요?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광고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CPA 광고 대행사를 하나 작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드센스 이 블로그를 통해서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이제 수익을 매달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예. 블로그가 자동화 수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이 가장 좋은 점이라서 크게 엄청 바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시면 당연히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땐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네네. 이 자동화라는 이 마법 같은 단어 저도 맨날 추구하는 게 그건데 아무튼 오늘 우리 오가닉께 많이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거 보고 저도 큰 감명을 받긴 했는데 진짜 우리 오가닉님께서 신용 불량에서 그 상태에서 1년 만에 무려 1억 5천만 원 이상을 이제 모으셨는데요. 네네. 위기에서 이렇게 탈출하고 부자가 된 오가닉님만의 돈 버는 비결이 진짜 궁금합니다. 예. 이게 아직 부자까지는 아니고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는 가장 이 돈 버는 원리를 깨우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은 직장인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 불량자였거든요. 신용이 그냥 불량자가 아니라 조회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연체 때문에 계속 연락도 오고 막 독촉도 오고 그런 상황을 살고 있었다가 이게 돈을 번다는 게 직장으로서 노동 수입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수익이 쭉쭉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동 사익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럼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지? 라고 찾다가 보니까 이제 애드센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애드센스. 네. 그러고 나서 애드센스에 집중을 해보니 그 다음부터 수익이 J자 커브라고 하죠. 처음엔 수익이 어느 정도 없다가 그 고뇌의 시간을 버티고 나니까 매달 1,000만 원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다른 거를 더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남고 자금이 남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광고 대행사 CPA라는 걸 하면서 배수로 월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 식으로 수익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1년 만에 그렇게 돈도 모으고 빚도 갚고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 오가닉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시스템만 이해를 한다면 누구나 그렇게 애드센스로 자동화 수익이 가능합니까?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아무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 꾸준히 하고 공부하고 하시는 분, 그냥 나 진짜 1,000만 원 벌 거야라고 그냥 무턱대고 덤비시다가 시간만 축내시는 것보다 진짜 각오하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했을 때 그냥 하루에 10,000원 정도만 얻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잘 버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요즘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럼 커뮤니티에서 월 300만 원 버시는 분, 그러면은 나도 3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난 100만 원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키워오다 보니까 조금씩 좀 더 간절하게 하니까 월 1,000만 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간절하게 생각하고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다 월 1,000만 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필수라는 거죠. 그렇죠. 역시 어느 분야든지 노력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우기만 하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실행하면서 좀 무섭지만 혹은 될지 안 될지 내적 갈등이 좀 많이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결국엔 간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저 자신을 못 믿었어요. 이게 될까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아 있었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 말. 너가 하면 손에 장을 치진다. 라는 유형과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젠진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두 가지의 말이 되게 힘이 됐거든요. 손에 장을 치진다는 친구한테 내가 해서 보여준다라는 그 오기를 가지고 했고 믿어주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 해서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저 자신을 못 믿어도 주변 사람들의 그 외부 동기로 인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번에 쭉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좀 맞아요. 이렇게 미로를 헤매다가 결국에 어떤 길을 발견하고 맞아요. 그때부터 힘이 나고 또 외부에서도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거기서 또 이제 추가 힘을 얻고
갖고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힘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이 단어 많이 들어봤는데 가령 이제 뭐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워드프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에 글을 쓰는 플랫폼이 어떤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세 가지는 혹시 서로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이라기보다 하나로 예.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하나. 하나. 예. 이 티스토리다, 뭐 워드프레스다라고 요즘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예. 요즘 이슈가 많이 있는데 그냥 애드센스라는 걸로 하나로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제 애드센스가 뭔지 또 여쭤보시겠죠. 애드센스란 무엇이냐? 구글에서 예.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저희가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영업을 해준 거예요. 광고주분들을. 그래서 그거를 광고주분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 네네. 이제 글을 포스팅을 해서 올려놓으면 그 중간에 광고들이 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광고들을 독자분들이 클릭을 할 때 우리한테 수익이 발생되는 거. 네, 거기 혹시 애드센스. 그쵸. 그래서 글청객님께서는 네이버 블로그나 그런 데다가 이제 예. 자신만의 상품이나 그런 전자책 같은 걸 예. 셀링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저도 그런 걸 하고 싶지만 못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상품을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품을 넣어준다.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쓰시는 테크트리에 대해서 영상 올려주셨잖아요. 그런 구조화하는 것들. 구조화된 글을 쓰면서 중간중간에다가 이 광고를 클릭할 수 있는 카피라이팅을 넣어가지고 그 광고를 넣어주는 거죠. 광고를 넣어주다가 여기서 수익이 나네? 그럼 내가 지금 글을 잘 쓰고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 광고 비슷한 상품을 내가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연습장처럼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애드센스로 수익도 내고 글 쓰는 실력도 놀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드센스 이 광고라는 게 랜덤하게 깔리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의도하는 광고 제품을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완전 정확하게 100% 넣지 못하지만 예. 카테고리는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 그렇죠. 만약에 건강이라든가 사업군이라든가 부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관련된 글을 쓰면은 애드센스에서 여기는 부업 관련된 글을 쓴 거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광고를 자동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카테고리들에 대한 써져 있는 카피라이팅, 글쓰기는 비슷하니까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이제 글을 블로그에다 써주는 거죠. 그럼 이 블로그를 쓸 때는 이 티스토리라는 데 쓰던가 워드프레스라는 데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이버 블로그는 왜 그런지 그 쇄국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애드센스를 늘리기 위한 코드들을 막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하지 않고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요새 또 오가닉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자동 수익형 블로그에도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런 형태의 블로그는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자동화 수익하면 약간 유니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환상의 동물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처음엔 그런 건 믿지 못했어요. 그런 건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자동화 수익 되던 게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자동화 수익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블로그를 이용을 하는 건데 자동으로 돈 버는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글을 쓰잖아요. 네. 그럼 글을 써놓으면 어딘가에 노출이 된단 말이죠. 뭐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나 구글 이런 쪽에다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그거에 관련된 검색을 해서 저희 포스팅에 들어오면은 방문자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방문자가 이 애드센스 광고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수익을 넘어오는 건데 그런 포스팅들을 여러 개 깔아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깔아둔 영업사원인 거죠, 포스팅. 그럼 그 영업사원들이 들어와가지고 포스팅에 들어와서 광고를 클릭을 24시간 떠 있으니까 자동화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클릭되는 글이 되려면 혹시 뭐 상위 노출 이런 스킬도 좀 알고 있어야겠죠? 어느 정도 상위 노출에 대해서 개념을 아시면 좀 더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글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상위 노출된 글들은 어떻게 썼는가? 그럼 내가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런 연구하는 과정들, 실제로 해보는 과정들이 노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블로그나 뭐 글쓰기에 관련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몰랐죠. 처음에 저도 수익이 0.01달러면은 10원. 막 글 하나 열심히 8시간 썼는데 10원 막 들어오고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수익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과정 중에 다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오가닉님께서 전혀 글을 쓰시던 분이 아니었다가 이렇게 이제 엄청난 국내에서 이 카테고리를 거의 잡아드시는 수준으로 이제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실력이 급성장한 어떤 계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혼자 하지 않았다. 네.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많이 꾸렸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혼자 했을 때는 되게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저 혼자 했을 때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진짜 잘했나? 좋은 건가?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정보를 얻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뭐 저는 4명이서 같이 했거든요. 4명이서 운 좋게 이제 팀원이 결성이 되면서 같이 블로그 포스팅 할 때마다 모이고 봐주고 정보 있으면 아낌없이 숨김없이 나눔을 하고 했더니 그게 저 혼자 했을 때 1배수로 늘지만 4명이서 하니까 4배수 8배수로 늘더라고요. 제가 정보를 하나 얻어오고 하나씩만 얻어와도 저는 4개의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했을 때도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주고 하니까 그런 게 좀 더 실력이 빨리 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 읽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죠, 책 읽는 거? 네네. 책 읽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안 읽던 사람이었는데 글 잘 쓰려면 책 좀 많이 읽어야 되고 책이라는 게 누군가는 30년, 10년 동안 걸쳐서 나온 그런 인생의 스토리들인데 그 노하우를 저희가 책을 진짜 느리게 읽어도 2달. 저 책 처음 읽었을 때 3달 걸렸거든요. 2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그 3달 안에 사람의 인생을 터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복리로 쌓여가면서 크게 한 번에 팡 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책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거기에 가치만 자기가 인지만 할 수 있다면 야 진짜 큰 가치야. 얼마나 걸려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 들고. 근데 한편으로 4분이 출발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제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혼자만 살아남으신 것 같은데. 그게 4명이 사실 사실 8명이었어요. 8명? 원래 8명에서 이제 남아서 4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명은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그래요? 네, 꾸준하게 이제 연락하고,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서로 도움 주고, 이제 다들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다 올랐죠. 그러세요? 이제 숨은 고수가 다 되었죠. 그 중에 저는 이제 카메라 앞에 쓴 것 뿐이고, 다른 분들이 이제 스스로 하시는 게 더 좋아서, 이제 회사를 차린다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나 같이 들으면서 같이 이제 스터디 형식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 제가 돈이 없는데도 배움에 나에게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거의 전 재산인 77만 원을 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강의를 들어가지고 프로젝트로 이제 3개월 내로 수익을 내준다라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8명을 모여서 갔는데 그 중에서 4명이 남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강의 같은 거 꾸준히 들을 수 있으면 듣는 편입니다. 확실히 빨리 가는 거죠. 그쵸. 먼저 미로 그 어려운 데를 먼저 맞아요. 지나간 사람들이 잘 정리된 밥상을 차려놓은 거니까. 더더구나 이제 전재산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저는 그때 결제했던 결제창을 캡처해놓고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명에 진짜 꼭 해내고 만다예요. 그렇게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그때 상황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죠. 제가 볼 때 물론 실력도 실력인데 어떤 이런 환경에서 어떤 처한 이런 거에서 굴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개척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힘들지만 나가는 거지. 대단하십니다. 진짜. 연태 애드센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걸 애드센스 고시라고도 하더라고요. 고시, 우리 사법고시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왜 이게 고시라고? 고시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애드센스한테 저희가 광고를 받아서 수익을 내잖아요. 그럼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광고 할게라는 걸 구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승인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고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고시인 말이 나오는 게 한 번 승인 받으면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번 승인 받아 놓으면 구글에서 따박따박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연금처럼 들어온다라고 해서 더욱더 고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 이 애드고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글을 써본 적이 없고 블로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하지만 좀 해보시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좀 실력이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애드센스 한 번만 이 허들만 넘으면 여기서 자동화된 수익이 작든 크든 계속 들어오니까 그리고 한 번 넘어가면 웬만한 이상한 짓거리만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자격을 보유를 하는 거네요. 그쵸. 만약에 그 애드센스에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책을 어기지만 않으면은 계정의 해지가 안 되거든요. 계정 해지가 안 되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팁이라는 게 있는데 승인을 받을 때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도메인이라는 걸 하셔야지만 이제 승인을 받아도 또 추가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갑니다. 기왕 말 나온 김에 도메인이 뭐지? 혹시 설명이 긴가요? 네, 아니요. 도메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 네이버.com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이버.com, 다음.com, 구글.com, 유튜브.com 유튜브라고 검색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주소 치고 들어가신 분 있잖아요. 그 주소가 이제 도메인이라는 거예요. 그 도메인이라는 거를 저희가 살 수가 있거든요. 도메인을 이제 가비아나 뭐 카페24 이런 도메인을 구입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 나만의 사이트를 그렇죠. 나만의 예, 고유 예. 주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역에 가려면은 서울역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가듯이 저희만의 집 주소 같은 걸 하나 얻게 되는 거죠. 온라인 상에다. 그래서 이거를 애드 고시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매달 따박따박 연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반대로 건물처럼 비유하시는 분들 많죠. 매달 월세를 받는다. 온라인에 건물을 지어놓고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만의 고유 주소를 블로그에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블로그에다가. 네, 블로그에다 적용을 해두면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도메인입니다. 이게 블로그도 있고, 블로그 주소도 있고, 그 다음에 나만의 사이트, 아까 가비아나 뭐 카페이사에서 하나를 또 뭐 닷컴이나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다 또. 그럼 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떤 수익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 주소를 사람들이 예. 볼 때는 블로그 주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이 도메인 주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그쵸? 나만의 사이트. 이거는 이제 그냥 내부적인 나만 알고 있는 링크가 되고 외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메인 주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 한 번만 받으면 이 도메인 주소로 승인을 한 번 받으면은 더 이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시간을 아끼는데 저희가 수익을 내는데 쓸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수익을 내려고 블로그를 승인을 더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런 그렇죠. 꼼수가 생기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그거보다는 다 네, 연결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도메인이라는 걸 하나 사서 승인을 받아두면은 거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두면은 더 이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분들도 꽤 있겠죠? 아, 꽤 많죠. 예, 꽤 많이 그렇죠. 계신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몰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도메인을 블로그에다 설정을 해요. 블로그에다 설정을 하는 거는 이제 가비아나 도메인을 사는 사이트에서 구입을 합니다. 1년에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저희가 1년에 치킨 한 마리 정도 안 먹는다는 생각으로 하나 정도 구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구입한 거 가지고 저희 블로그에다 설정이 들어가면은 도메인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 도메인을 설정을 해서 입히고 나서 애드센스 승인을 받는 거예요. 받고 나면은 이제 그 승인 받은 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예. 아, 그리고 요새 이제 워드프레스가 무진장 핫한데 얘가 핫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워드프레스가 핫해진 이유가 예. 요즘 티스토리, 블로그로 원래 무자본으로 시작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애드센스를 하려면은 티스토리로 해야 된다 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식이 카카오에서 자체 광고라는 걸 내면서부터 수익이 조금 줄으니까 그러면 이 수익 주는 바에 워드프레스한테 돈 주고 나서 수익을 얻을래가 된 거죠. 제가 열심히 글을 썼는데 카카오가 자기네 광고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야기가 나와서 워드프레스라는 걸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워드프레스가 핫해진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티스토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 티스토리 내에서 자체 광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더 이슈가 된 거는 자기네들 광고가 아니라 똑같은 애드센스라는 걸 달아가지고 더 이슈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뿔이 난 거죠. 너네 거 다는 거면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데 똑같은 애드센스를 단다고? 이렇게 되니까는 수익이 조금 저하되면서 사람들이 나 그럼 여기 말고 워드프레스 할래. 차라리 내가 여기다 돈 내고 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드프레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뭐 이런 것도 네, 약간 떠오르긴 그럴 수 있죠. 하는데 네. 제가 한 10년 전인가 한 20년 전쯤인가 다운도 없던 시절 한메일 시절에 얘네가 부동의 업계 1위였었거든요. 네. 네이버는 꼴찌였고 그때 다음이 한번 똥보를 차요. 그 한메일이 뭐냐면 매일 유료한가 뭐 아무튼 해가지고 업계 1위를 내주는 아주 기염을 토해요. 이런 일이 없어. 보통 1등이 내려주고 꼴등으로 가는 건 거의 없는 일인데 꼴등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요? 카카오 이거 얘기가 나오지. 이거는 편집. 그럼 초보자도 이제 까놓고 얘기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야, 이거 너니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진짜 월에 많이는 아니고 50만 원, 100만 원을 벌고 싶어. 가능하니? 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워드프레스로 번다가 아니라 애드센스로 번다인 애드센스. 거고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드프레스로 돈 번다라고 하면은 3, 4개월 이상,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워드프레스라는 거는 저희가 수익을 얻으려면 사람 방문자가 저희 워드프레스에 들어와서 광고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 노출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최소 평균 3개월 정도 돼야 그때부터 노출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도 노출이 되는 게 그냥 글만 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글 SEO라고 있거든요. 또 그런 규칙들을 잘 지켜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열심히 글을 써도 노출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 3개월 동안 이 서버비라는 게 있어요. 워드프레스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나가지 글 열심히 쓰는 시간도 있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하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면은 충분히 월 100만원 자동화 수익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다라고 하시면은 티스토리 블로그는 아직까지 수익은 얻을 수 있어요. 유효해요. 다만 옛날보다 수익이 좀 줄었다 정도인 거죠.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면은 그런 돈 내는 시간들을
시간들은 아낄 수가 있죠. 돈 내거나 아니면 노출되는 시간들이 아껴지게 돼요. 티스토리로 글을 바로 썼을 때는 다음으로 노출이 바로 되거든요. 쓰자마자 하루면 노출이 돼요. 그러면 방문자가 바로 생기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옛날보다 수익은 적지만 가능은 아직 하다라는 법을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그러니까 우리 오가닉님 말씀을 정리를 드려보면 워드프레스로 가긴 가되 중간에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티스토리를 유지해가면서 일단 가라.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도 워드프레스라는 게 충분히 있었어요. 꽤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수익 바로 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해서 바로 수익 내고 꾸준히 썼을 때 자동화가 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티스토리를 했거든요. 티스토리 블로그가 바로 노출이 되고 수익을 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 가지고 워드프레스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워드프레스로 수익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익도 수익이지만 수익을 내보는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3개월 동안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 의심 엄청 하게 될 거예요. 워드프레스로 하면 이게 진짜 되는 거 맞아? 저거 사기 아니야? 막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애드센스에 승인 받고 이게 수익을 찍히는 거 보면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저도 처음에 애드센스 수익이 딱 찍혔을 때 와 이게 진짜 되네? 신기하다. 그리고 입금을 받았을 때 온라인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신기하다.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버 머니도 아니고 실제로 돈이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직장 외에 직접 힘으로 돈을 벌어봤다는 어떤 온라인으로 통해서 그 경험도 무시 못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저도 진짜 막 통감하는 게 뭐냐면 진짜 안개 속이고 앞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크든 작든 어떤 성과가 결실이 한번 들어오면 그게 어떤 정량화된 뭐 돈이면 물론 가장 좋겠지만 다만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딱 찍힐 때 완전히 생각이 내 감정이 반전되는 정말 뭐 불행하다 나 굶어 죽을 수도 있어 너무 막 공황장애고 잠도 안 오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싹 낫는 거 씻은 듯이 아파트는 어깨도 좀 덜 아프고 이게 바로 이제 입금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글을 써도 그 중에서 수익이 나는 글은 따로 있더라고요. 수익이 나는 글은 한 100개 정도 해서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전자책을 10권 썼는데 그 중에 한 권만 됐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10개 중에 9개를 쓰는 동안 정말 개같이 멸망했다. 정말 한 푼도 못 벌었다. 2만 원, 4만 원 벌었다.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다. 근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내가 뭔가 나만의 역량을 쌓는 게임으로 따지면 뭐 유명한 분도 얘기하시지만 뭐 레벨업을 하는 그 기간이다. 네. 혹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좀 삽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삽질. 그래서 처음에 삽질을 좀 많이 해보고 하셔야 다음에 삽질을 할 때도 똑같은 힘이 들어도 많은 흙을 풀 수 있고 적은 힘을 들여서 더 많이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삽질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더 많은 흙을 풀 수 있는 것처럼 그 전 단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커스에서 이 접시 돌리는 사람들이 접시를 돌리기 위해서 몇 개의 접시를 깨먹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죠. 딱 와서 닿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오가닉님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 하실 텐데 하루의 루틴은 어떻게 되시는지 일을 하시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바쁨이 좀 선택이 된 상황이거든요. 바쁨이 선택이 제가 이제 월 1,000만 원을 벌고 자동화 수익이 되고 나니까 좀 우울감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게 약간 배부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1년간 몇 년간 이 월 1,000만 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달성하고 나서니까 허무함 같은 우울증이 있었어요.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좀 놀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웹툰 보고 놀러 다니고 카페에 가서 그냥 영화 보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때는 여유롭게 살다가 지금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목표 쓰고 이제 오늘 할 일 뭐 할지 하고 책 읽고 블로그 같은 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저는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해 나가다 보니까 회의 같은 거 있으면 회의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죠. 주 7일이잖아요. 근데 네. 며칠 일하세요 혹시? 요즘은 주 7일을 주 7일 하시죠? 영상이 맨날 올라오고 영상이. 맞아요. 요즘은 주 7일을 하는데 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블로그를 얼마나 시간을 쓰느냐인 그렇죠. 것 같아요. 블로그로 해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해서 이틀, 3일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짬짬이 뭐 잠들기 전에 잠깐 본다든가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고 나서 미팅이 있기 전에 시간이 남으면 좀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로그 관리를 해주고 하고 있죠. 처음에는 글 쓰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데 글을 어느 정도 써두면은 상위 노출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꾸준히 올라가 있는지 그런 체크만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글을 많이 안 써도 괜찮아지는 경지가 돼요. 그래서 그런 관리 정도만 하고 있죠. 글쓰기 루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뭐 2시간 정도 해서 일주일에 많으면 2번 정도만 보고 있어요. 다른 모든 분들이 아마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렇게 하면 되면 정말 좋겠다. 근데 좋겠다만 맞아요. 보시면 안 되고 좋겠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단에 있는 노력들이 진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것만 듣고 하면은 혹해서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원한다고 하시면은 마음 먹고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이렇게 오기까지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1년 동안 진짜 빠짐없이 애드센스만 생각했어요. 눈 떠서 애드센스, 잠들기 전까지 애드센스. 어떤 글을 쓸까? 길 지나다니다가 키워드 찾고
그러면서 글 앉으면은 하나 쓰는데 8시간 걸리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해요.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 이제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나서 회의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제 할 일 하면서 업무 보다가 포스팅 할 거 찾아놓고, 그다음에 애들 학교에서 갔다 오면은 10시에 이제 다 자거든요. 밤 10시에 재우면은 10시부터 한두 시까지 또 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쉬는 날에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설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카페에서 아침부터 앉아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하루 8시간 이상 막 이렇게 글 쓰다가 딱 보면은 밝았는데 이제 어두워져 있어요. 그런 생활들을 꽤 오래 했었죠. 그래서 전업으로 할 때도 6개월 동안 갈아 넣는 시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 1,000만 원, 마케팅으로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죠. 이것도 또 제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1년은 죽었다 생각하시고 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빈낙도의 삶을 또 1,000 해갖고 이제 2,000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3개년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본업이 있는 분들도 지금 요 로드맵을 듣고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평생 직장을 다닌다면 진짜, 아유, 직장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갈아넣잖아. 솔직히 짜증나잖아. 이건 빼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안에는 진짜 나를 갈아넣는다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티스토리만 생각하셨다고 하실 만큼 그렇게 해야지 진짜 성과를 보는 것 같아요. 잘 되신 분들 이렇게 뵐 때마다 진짜 비슷한 공통점들이 보여요. 진짜 저는 반성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3개년 계획을 꼭 수립하세요. 네네네. 이렇게 우리 라이징 스타 오가니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인생책이 있으시다면 혹시 3권 정도 추천? 일단은 저는 마인드 책, 그 다음에 기술서,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책들. 방향성.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를 추천드린다고 하면은, 마인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끝없는 추구라는 책을 많이 추천드려요. 끝없는 추구. 끝없는 추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책인데, 저는 이게 성공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 30가지 되게 뻔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뻔하게 얘기 나오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도이자 해답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으로 이 끝없는 추구라는 마인드 책을 하나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글쓰기잖아요. 글 쓰고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책 같은 걸 하나 추천을 드려요. 마케팅에서는 2개 해도 돼요? 그럼요. 네, 저는 이제 잘 팔리는 카피 한 줄. 잘 팔리는 한 줄 카피. 잘 팔리는 한 줄 카피. 라는 책이 있거든요. 카피라이팅 책과 이제 무기가 되는 스토리. 라는 이 2가지의 마케팅 책을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진짜로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해서는 관리나 세금이나 이런 저희의 인생에 대한 방향성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돈의 속성이라는 책도 돈의 속성 드립니다. 김승호 회장님 엑시트 하신 그분 맞습니다. 찐이더라고요. 엄청 놀랬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이렇게 좋은 책. 그러니까 끝없는 추구, 그 다음에 잘 팔리는 한 줄 카피, 무기가 되는 스토리, 그 다음에 돈의 속성. 무기가 되는 스토리 많이 들어본 책일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분들이 정말 마케팅은 정말 원조구나, 정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약간 좀 숨기고 싶을 정도의 책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끝없이 올라가고 계신데, 우주도 뚫어버릴 것 같지만, 우리 오가닉님께 안 물어볼 수 없죠. 향후에 궁극적이어도 좋고, 목표는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기업을 만드는 거. 기업을 만드는 게 저희 꿈이에요, 지금. 누군가 함께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가치를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전달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구성원분들. 원래는 저 혼자 1인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직원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 구성원분들을 30명 이상 하면서 가치를 많이 세상에 전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단기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본 100억 이상. 그리고 100억 이상. 저만 갖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누는 나노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어요. 1억 이상 기부를 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뜨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이제 글쓰기, 그다음에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이런 것들을 배우려면, 보다 구체적으로 배우려면 혹시 오가닉님 운영하시는 카페나 아니면 커뮤니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글쓰기에 관련된 건 글천개님이 더. 아이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런 애드센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 있으시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는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무료 전자책 나눔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글천기님 구독자분들께 무료 전자책 저희 하나 애드센스 하실 때 시작하실 때 도움될 만한 전자책 하나를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고정 댓글 가나요, 이거? 네. 고정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왜 선한 부자라고 이제 하는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다정하게 이렇게 설명 잘해주셔서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저도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도움 많이 되고 이해도 금방 되고 공감도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우관이님 또 모시긴 할 건데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죠? 그냥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겁나 어색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